지난주에 제가 상담했던 73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지신 지 딱 3초였대요. 그런데 그 3초 때문에 지금 6달째 누워만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층 재활운동 전문가 김민수입니다. 지금까지 3천여 명의 어르신들 재활운동을 도와드렸고, 특히 낙상 후 재활 프로그램을 800건 넘게 진행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넘어지십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다시 넘어지시고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넘어지기 쉬워지는지, 넘어졌을 때 왜 그렇게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몸을 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을 때는 나무가 유연해서 바람이 불어도 휘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무가 점점 딱딱해지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5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30%나 줄어들죠. 2024년 국립노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다리 근력이 5년마다 1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도 노화합니다. 귀 안쪽에 있는 이 기관은 우리 몸의 수평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물 지을 때 쓰는 수평계처럼 몸이 기울어지면 바로 신호를 보내서 자세를 잡게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수평계가 둔해집니다. 삼방규관의 세포가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시력 저하도 큰 원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수정체가 탁해지면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더 잘 안 보이죠. 깊이 인식 능력도 떨어져서 계단이나 문턱의 높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2023년 안과학회 조사에서 낙상 경험이 있는 어르신의 70%가 시력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재활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난다. 양말 신을 때 중심을 못 잡겠다. 이런 변화들이 다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실 때가 위험합니다. 어두운 데다가 잠에서 덜 깬 상태라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실제로 우리 센터 통계를 보면 낙상 사고의 40%가 새벽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문턱에 걸려서 미끄러운 욕실 타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가락 힘이 약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발가락은 우리 몸의 닭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듯이 발가락이 바닥을 꽉 잡아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게 됩니다. 슬리퍼나 실내화가 자꾸 벗겨진다면 발가락 힘이 약해진 거예요. 보행 패턴도 변합니다. 발을 끌면서 걷거나 보폭이 짧아지거나 발을 넓게 벌리고 걷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몸이 불안정함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안전을 찾으려는 신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칫솔질 하실 때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입니다. 처음엔 3초도 힘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벽이나 세면대를 살짝 잡고 시작하세요. 매일 하시면 한 달 후에는 10초를 버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 감각을 키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가락 운동도 중요합니다.
TV 보실 때 발가락으로 수건 집어 올리기를 해보세요. 바닥에 수건 깔아놓고 발가락으로 움켜쥐듯이 집어 올리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하셔도 발가락 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구슬이나 콩을 발가락으로 집어서 그릇에 옮기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집안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복도나 계단에 센서 등 설치하기, 문턱 없애기.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 중에 화장실 손잡이 하나 설치했더니 3년째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어서기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루에 20회씩 합니다. TV 광고 나올 때마다 5번씩 하면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천천히 앉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꾸준한 하체 운동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겁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지만 꾸준히 쓰면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젊은 사람이 넘어지면 대부분 타박상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뼈의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뼈를 벽돌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벽돌이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벽돌 사이사이가 듬성듬성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기 쉬워지죠. 2023년 대한골다공증학회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여성의 32%, 남성의 8%가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5,00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고관절 부위가 약해집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축입니다. 자동차의 차축처럼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핵심 부위죠.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정말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서 30%나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50%가 이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걷지 못하면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고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손목 골절도 흔합니다.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손을 짚게 되는데 이때 체중이 손목에 집중되면서 골절이 일어납니다. 손목 골절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밥 먹기, 옷 입기, 씻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78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마당에서 빨래 널다가 살짝 미끄러지셨대요.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허리가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병원에 가보니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척추뼈 3개가 찌그러진 상태였죠. 압박골절은 척추뼈가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겁니다. 빵을 손으로 꾹 누르면 납작해지는 것처럼요. 한번 찌그러진 척추뼈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게 됩니다. 통증도 심합니다. 앉아 있기도 누워 있기도 힘들죠.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입니다.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움직이기가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됩니다. 그러면 또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넘어진 어르신의 60%가 1년 내에 다시 넘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큽니다. 낙상 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번 크게 넘어진 후로는 걷는 것 자체가 무서워집니다. 밖에 나가기를 꺼리고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는 겁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유나 멸치만 생각하시는데
두부, 시금치, 케일 같은 것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어야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이라도 팔다리를 내놓고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수영은 관절에는 좋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처럼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뼈 밀도를 높입니다. 하루 30분, 주 5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 태극권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실제로 2021년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서 태극권을 6개월 한 그룹이 낙상 위험이 43% 줄었다고 합니다. 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죠. 태극권의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약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압약, 수면제, 진정제 같은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4가지 이상이면 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고 복용 시간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6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은 검사 받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새 차는 브레이크도 잘 듣고 핸들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차는 반응이 느려지죠. 정비를 잘하면 오래된 차도 안전하게 탈 수 있듯이 우리 몸도 관리하면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반응 속도. 이 4가지가 넘어지지 않는 몸의 핵심입니다. 2024년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1,3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양호한 그룹은 낙상 위험이 70%나 낮았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 중요합니다. 코어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건물의 철근 콘크리트처럼 몸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근만 생각하시는데 등, 옆구리, 골반 근육까지 다 포함됩니다. 코어가 튼튼하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발목 유연성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발목이 딱딱하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고장 난 것과 같죠. 작은 돌멩이나 턱에도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발목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코어가 약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듭니다. 허리가 아프고 등이 굽어집니다.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립니다. 계단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코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72세 할아버지는 골프를 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그 후로 걷는 게 불안정해지셨죠. 검사해보니 코어 근육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석 달간 코어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신 후에는 골프도 다시 치시고 산책도 매일 하십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무서워하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일직선으로 걷기가 힘듭니다. 음주 측정하듯이 일직선 따라 걸어보세요. 비틀거리신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눈 감고 한 발로 서기를 5초도 못 버티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간단한 테스트로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발이 걸렸을 때 순간적으로 다른 발을 내딛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잡는 반사 행동이 느려집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는 반응 속도가 20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코어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배꼽 당기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주세요. 5초 유지하고 풀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코어가 강해집니다. 숨은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쉬면서 하세요. 브릿지 운동도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누운 다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처음엔 3초만 유지하세요. 점점 늘려서 10초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코어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 안 잡고 서 있기, 양치질할 때 한 발 들고 하기, TV 볼 때 쿠션 없이 바닥에 앉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강한 코어를 만듭니다. 설거지할 때 까치발 들기도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목 돌리기를 자주 하세요.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립니다.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발목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도 개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뉴스 보기 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운동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무슨 운동을 몇 번 했는지 기록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낙상 사고의 60%가 집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이죠. 왜 그럴까요? 익숙해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라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낙상 사고의 30%가 욕실, 25%가 거실, 20%가 침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욕실은 물기 때문에 미끄럽고 좁은 공간이라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높습니다. 타일 바닥은 물만 묻어도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사물의 거리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문턱처럼 높낮이가 있는 곳은 충분한 조명이 없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야간 조명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명을 개선한 후 낙상 사고가 30%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턱과 카펫도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집들은 방마다 문턱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작은 턱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펫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거나 바닥에 고정되지 않으면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방문 상담을 가보면 대부분 집이 너무 어둡습니다. 전기료 아낀다고 불을 안 켜시는 거예요. 특히 복도나 계단은 거의 깜깜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 켜기 귀찮다고 그냥 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신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욕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변기에서 일어날 때 잡을 곳이 없어서 휘청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샤워하다가 비누 떨어뜨리고 주우려다 미끄러지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욕조 넘어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큰 도전이죠. 한 발로 서서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하니까요. 전선도 문제입니다. TV선, 전화선, 충전기 선, 이런 것들이 바닥에 널려 있으면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검은색 선은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여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한 집 중에는 거실에만 전선이 10개 넘게 깔려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구 배치도 문제입니다. 좁은 통로, 모서리가 날카로운 테이블, 바퀴 달린 의자,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두운 데다 잠이 덜 깬 상태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욕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욕조나 샤워부스 안에도 밖에도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변기 옆, 욕조 옆, 샤워부스 안. 손잡이가 있으면 균형을 잃었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설치가 어려우면 흡착식 손잡이라도 사용하세요. 계단에는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고 계단 가장자리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세요. 노란색이나 형광색으로 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계단 첫 계단과 마지막 계단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계단 수를 세면서 오르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켜지는 것 말입니다. 요즘은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간단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도 있어서 전기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콘센트에 꽂는 수면등도 좋은 대안입니다. 전선 정리를 하세요. 벽면을 따라 전선 정리 몰딩을 설치하거나 카펫 아래로 선을 숨기세요. 무선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자주 다니는 통로에는 절대 전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구 배치도 중요합니다. 동선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세요. 특히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현관에서 거실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가구는 과감하게 치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 안전한 공간입니다. 낮은 가구보다는 적당한 높이의 가구가 일어서고 앉기에 편합니다. 소파나 의자는 너무 낮거나 푹신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가구 배치도 중요합니다. 동선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세요. 특히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현관에서 거실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가구는 과감하게 치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 안전한 공간입니다. 낮은 가구보다는 적당한 높이의 가구가 일어서고 앉기에 편합니다. 소파나 의자는 너무 낮거나 푹신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신발이 낙상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잘못된 신발은 넘어질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슬리퍼처럼 발 뒤꿈치가 고정되지 않는 신발, 바닥이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러운 신발, 굽이 높은 신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합니다. 2022년 족부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낙상 사고를 경험한 어르신의 60%가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집에서 신는 슬리퍼가 문제였습니다. 편하다고 느슨한 슬리퍼를 신는데 이게 오히려 발이 헛디디거나 벗겨지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보조기구에 대한 편견도 문제입니다. 지팡이나 워커를 쓰면 노인 취급받는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조기구는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안경을 쓰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발의 변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발 아치가 무너집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변화들이 보행 패턴을 바꾸고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매일 슬리퍼만 신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집에서도 마당에서도 심지어 동네 마실 갈 때도 슬리퍼였죠. 그러다 계단에서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12계단을 굴러떨어지셨는데 갈비뼈 3개가 부러졌습니다. 발가락 변형이 있는 분들은 걸을 때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변합니다. 발 바깥쪽으로만 걷거나 발을 끌면서 걷게 되죠. 이런 비정상적인 보행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주고 결국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높이가 맞지 않거나 잡는 방법이 틀렸거나 고무 패드가 다른 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지팡이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됩니다. 미끄러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발톱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발톱이 너무 길거나 두꺼우면 양말이나 신발에 걸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톱이 잘 부서지고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발 관리 하나만 잘해도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세요. 발 뒤꿈치가 단단하게 고정되고 발가락 부분이 넓으며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이 좋습니다. 굽은 2cm 이하가 적당합니다. 끈이나 벨크로로 조절할 수 있는 신발이 좋고요. 집에서도 실내화를 신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팡이 높이를 조절하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손목 높이가 적당합니다. 지팡이는 아픈 다리 반대편에 들고 아픈 다리와 함께 내딛습니다. 고무 패드는 3개월마다 확인하고 닳았으면 교체하세요. 접이식 지팡이도 좋지만 안정성은 일반 지팡이가 더 좋습니다. 발 관리를 꾸준히 하세요.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립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려야 무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톱은 일직선으로 깎되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보습 크림을 발라서 갈라짐을 예방하고 굳은 살이 생기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맞춤 깔창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발 아치가 무너진 분들은 깔창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족부 전문이나 물리치료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적절한 깔창은 발의 피로를 줄이고 균형을 개선합니다. 시중에 파는 기성품보다는 맞춤 제작이 효과적입니다. 계절별로 신발을 점검하세요. 여름엔 통풍이 잘 되는 신발, 겨울엔 미끄럼 방지가 강화된 신발을 선택합니다. 비오는 날용 신발도 따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낡은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밑창이 닳거나 기울어진 신발은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신발은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10번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양치질할 때 한 발로 10초 서 있어 보세요. 지금 당장 화장실 가서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낙상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집안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재활센터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겁니다. 한번 다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